금리가 아니라 심리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한강에도 급지가 있다. 상고 고고 무조건 네. 가는 거네요. 뭐.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우리가 거의 2달 만에 본 것 같아요. 네네. 연말 연시가 되게 바빠서 연말을 같이 방송을 할까 연시를 방송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초에 방송을 하자 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모셨는데 그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1년 전에 만났다. 그렇죠.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이제 만났는데 네. 여전히 우리는 나이 먹는 게 좀 항상 부담스럽긴 한데 또 우리 나이에 맞는 또 즐거움들을 또 찾아가면 되니까 나이 먹는 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 또 이제 미래를 또 새롭게 잘 준비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오늘 그 방송은 뭐 2024년도에 뭐 집값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뭐 유선영 대표님의 또 인사이트가 참 좋으시니까 오늘 또 방송에서 유익한 시간과 정보들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댓글에 또 여러분들이 좀 인사를 주셨는데 한번 인사를 좀 네네. 주시겠습니까? 코코바비님께서 안녕하세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예일님도 안녕하세요. 네. 하늘바다님 안녕하세요. 정원님 그리고 네. 산님, 채정이님 안녕하세요. 네. 용아빠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용오빠님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근데 강조를 하셔서 아니요. 예. 그리고 우리 구시연님께서도 인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신문을 보면은 너무 얼음장 같잖아요. 안 좋죠. 네.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태영은 워크아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장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런 시장일수록 또 이렇게 시장에 참여자로 같이 잘 남아 있으시면서 시장에서 오는 좋은 시그널들을 잘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뭐 대표님은 지금 시장 상황을 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일단 저는 뭐 변함없이요. 네. 아마 지난 방송 때 뵀을 때 제가 내년 전망을 상고 하고고 이렇게 네.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제 고라는 게 이제 조금 체감할 시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고라고 하는 거는 그 먼저 상승을 이끄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나와지는 거 그걸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 2023년 초에도 그랬거든요. 네. 사실 사람들은 다 하락이라고 네. 아직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네. 계속 뭐 데이터상으로 평균 데이터상으로도 계속 하락으로 계속 거래가 잡히고 맞아요. 집계가 되고 있을 때도 네. 사실은 이미 상승 거래는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올해도 아마 그러한 스타트를 하고 하반기로 가면 이제 좀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번져가는 양상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현재 거래량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도 이게 거래량이 작년 초랑 그렇죠. 비슷하게 네네. 거래량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진짜 시장의 찐 분위기들이 좀 어떤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늘어나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예전에는 하락 거래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또 상승 거래가 어떨 때는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거래되는 시장의 비중들이 어디에 조금 더 네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제가 그 집 거래량을 매주 데이터를 집계하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체감하는 거는 11월보다는 아마도 12월 달에 거래가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나 이게 경기 같은 경우는 많아질 것 같다라고는 일단 보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 데이터 상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보더라도 네. 이제 지난 그 11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집계되는 게 12월 달 거니까. 네. 그래서 11월에 비해서 지금 뭐 거의 유사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근데 네. 아직 한 보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11월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별 거래의 흐름을 보면은요. 네. 그동안 11월 달 그리고 10월에 약간
그 눌려 있었던 지역이 뭐 송파, 네. 강동 이런 좀 지역들이거든요. 예. 이제 강남 상권 당연히 이제 거래가 네. 좀 멈춰진 지 좀 됐고요. 근데 강남 이제 2구 서초나 강남 네. 그런데 지금 12월 들어와서 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곳이 송파예요. 아. 송파와 강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23년 초 작년 초에도 거래량의 흐름을 주도했던 네.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에 들어가서 뭔가를 산다면 서울에서 지금 내가 상급지 이동을 한다면 최소 그래도 난 송파권까지는 강남 3구라고 네. 하는 송파로 가든가 거기가 좀 아쉽다면 상품성 우수한 강동권 정도까지는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들 먼저 거래량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이제 신호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네. 찐 그 흐름이라고 저 생각되는 게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2주, 3주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거래량 저도 집계를 해보면은 하락의 비중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또 하락의 거래량들이 좀 줄어드는 추이도 조금 생기는 물건과 지역들도 좀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현재 나오는 그 언론에서 나오는 공포는 지금 당장의 통계 뭐 한국 부동산의 통계 뭐 이런 거 보면은 큰일 났다 말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분위기들이 뭐 조금 달라지고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데들도 또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네네. 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예,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전히 계속 한 올해 상반기 내내 하락 거래가 찍힐 곳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래가 아예 안 터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5월, 6월 가야지 거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거기는 그때서야 하락 거래가 나올 거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또 계속 하락이란 얘기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먼저 선도하는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송파권에서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거래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약간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엘스나 리센츠도 거래가 많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올림픽 패밀리 타운이라든가 패밀리. 이렇게 또 이제 올림픽 선수촌으로 지금 약간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저가 매물들에 대한 사람들이 접근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약간 왜냐하면 작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봤는데 놓쳤으니까 이번에는 이번엔 예. 잡아야 돼. 근데 가격에서 일단 메리트가 있는 물건을 잡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강동권도 마찬가지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뭐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같이 좀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지역들도 거래가 많지만 그 외에 이제 뭐 명인역 솔베뉴라든가 약간 이제 그 주변에 뭐 네. 롯데캐슬 퍼스트라든지 이런 네. 아파트들까지도 그쵸. 지금 거래가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1월 넘어오면서 약간 다시 가격을 회복하는 거래들도 이제 그 단지별로 보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그 지역에 좀 준하는 그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다를 수 다를 수 있고 뭐 네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송파 같은 경우는 1군이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엘리트랑 잠실유공 5단지 쪽인데 네. 이게 조금 내려오면 잠룡 형식인 네. 올림픽 기자촌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패밀리도 있는데 그렇죠. 네. 패밀리의 거래량들이 조금은 예전에 우리가 엘리트에서 봤던 유사 추이들이 조금 네, 보이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줬고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는 고래힐 네. 고래힐이 아니죠. 그 네네. 고도 그라시움이라든지 아르테온 같은 게 대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이제 별내선하고 근접한 롯데, 네, 그렇죠. 예, 롯데랑 그쪽 솔베뉴 쪽,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고레일 쪽 그쪽들도 조금은 네, 주도를 하고 지금은 있다는 거죠. 솔베뉴가 거래가 이번에 예.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지역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권에서 이렇게 좀 퍼져가는 양상이다. 왜냐면 저가 매물들 중심으로 잡으시려는 분들이 움직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반면에 거래량이 줄어들더라도 전세가도 조금의 둔화의 양상은 있지만은 꾸준히 네. 좀 받쳐주는 양상들이 있어서 네. 작년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거래량이 줄지만 분위기는 또 11월하고 조금 다르다. 또 12월이랑 또 1월의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네네. 작년에 어떻게 예상하셨다고요? 상고 하고고입니다. 아, 네. 상고 하고고. 고고 무조건 네. 가는 거네요. 고고. 예, 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은 분위기상 조금의 그 움직임들이 2023년도 초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또 물건들이 네네. 상급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상급지의 상상이 상급지의 상급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상급지의 중상급 물건들이 상급지에 이제 약간 가성비 좋은 물건, 가성비 좋은 물건. 그런 물건들이 거래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은 그렇고요. 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상이 제가 느낄 땐 좀 다른 게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을 주도했던 이제 화성, 동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거래가 지금 좀 주춤하거든요. 12월 달 들어와서는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없었던 안산이라든지 뭐 이제 약간 뭐 평택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꾸준히 일자리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잡히긴 했어요. 근데 뭐 안성이라든지 그런 지역들 그 거래가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특히 이제 안양 같은 경우가 지금 12월 달이니까 거래량이 좀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11월에 비해서 12월에 현재 집계상으로 늘었다라는 건 거래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미 11월을 넘어갔다는 거니까 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조금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약간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상품성이 괜찮은 물건이나 또는 이제 교통 호재가 있는 곳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래량들이 조금씩 터져주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안양도 사실 또 입주하는 입주장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그다음에 것도 있었죠. 또 네. 인동선 동인선이라고 하죠. 동인선이 동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 인동선이 익숙한데.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인동선을 쓰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인동선 이제 공식 명칭 공식 아니다. 명칭이 동인선이다. 맞아요. 이제 그 네.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동인선에 대한 부분들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맞아요. 저도 입에 안 붙어요. 예, 안 붙어요. 인동선이 훨씬 또 익숙해서 네.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인동선을 동인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평촌 쪽 그다음에 또 평택도 네, 이제 평택도 평택은 예. 거래량이 항상 많았고 그리고 지금도 꾸준합니다. 안성도 얘기를 안성도 했는데 있고요. 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성은 투자처로서는 좀 추천하고 싶은 지역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근데 거래는 진짜 많아요. 꾸준하게 많고. 예, 싼 물건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평택 쪽에서 접근하다가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같이 연동돼서 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뭐 인천은 어떻게? 인천은 네. 오히려 지금 1월 지금 12월 1월 약간 분위기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낄 때는요.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거기도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연수구 서구 쪽, 그러니까 연수구도 지금 거래가 좀 눌려 있었다가 오히려 12월 달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오히려 다른 곳보다 조금 거래가 오히려 증가한 모습이거든요. 네, 서구 쪽이. 연수구 쪽이. 네, 그러니까 예. 다시 얘기하면은 좀 저가 거래가 나오면 좋은 지역들은 사람들이 자꾸 집을 이제 접근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거래량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느낌은 있는데 네. 그래도 주도하는 지역들 먼저 거래가 터지고 있는 것은 또 좋은 어떤 그 기존에 우리가 상승장을 주도했던 이런 양상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서울은 예전 초와 2023 초랑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아파트들이 있다. 그렇죠. 상급지에서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화성이 이렇게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안양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네, 평택 쪽에서 안산, 거래량이 네, 조금 뭐 평택, 안산 네. 이런 데서 좀 터져 나오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 쪽에서 네. 조금 또 주춤하다가 좀 주도하는 물건들이 네. 좀 생기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면은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 뭐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렸는데 마저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예, 네네. 간단하게 인사드릴 수박바님 안녕하세요. 수박바님, 예, 안녕하세요. 수박바를 좋아하는데 네, 신블리님 부산 분이신데 반갑습니다. 모라오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라오라님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행우님도 오늘 들으셨고 몽키 디루피님, 김태호님. 박종훈님, 이밀크님, 서정민님, 예, 모두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두 번째 조금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2024년 경제정책 방향도 네.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나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월 돼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이 다주택자들 이제 징벌적 과세 매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의 방향성들을 또 네, 해놓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10 대책을 좀 네. 냈잖아요. 그래서 이 110 대책이 사실 어떤 사람은 빛 좋은 개살구다. 뭐 네.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정책이다. 저는 사실은 의미는 있다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일단은 이 시장에 불러올 파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파장들이 있고 효과들이 있는 게 있을지 뭐 조금 진단을 한번 해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우리가요. 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든 어떤 그 시장에 나와지는 어떤 사인이나 시그널들을 읽으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긍정. 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한없이 부정적일 수 있고요. 네.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긍정적인 것들이 또 보이는 건데 무조건적인 긍정은 아니겠지만 객관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러니까 구별해 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걸로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지금 언론들이 몰아가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정적인 별로 효용성 없는 정책이다. 물론 맹점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급하게 정책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검토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급했구나. 그리고 이제 민생토론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면서 원래는 국토부 업무보고여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총선을 겨냥한 약간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급하게 나왔던 내용들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뭐 기획재정부 차관도 나왔고 이제 그 행안부 차관도 나와서 얘기했고 당연히 국토부 장관님 나와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그 내용의 방향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총선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 방향에 대해서 그냥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 이제 업무 보고하는 어떤 형식을 그런 프로그램 형식을 빌은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그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절대로 수요를 진작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세제 정책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국토부 박상호 장관이 이제 좀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는 거,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을 써야 되고 세제를 지금 과도하게 하는 거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양도세 이런 문제들을 정상화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거는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과도한 중과 그리고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들 다 이제 뽑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도 규제도 다 확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사실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긴 합니다만 아닌 것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다 법 개정하는 줄 알고 또 다 안 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특히나 이제 뭐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한 것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만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진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또 시장에 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숨겨진 내용이지만 이제 보증보험에 대한 어떤 현실화, 보증보험 126%에 대한 임대 그 전세 보증보험이죠. 그래서 임차인들도 그거보다 더 많은 전세를 지불해도 되는데 전세금을 이제 그거에 걸려 있고 임대인분은 그것 때문에 또 세를 오히려 낮춰서 내야 되는 이러한 좀 비정상적인 어떤 오히려 법이 시장을 오히려 교란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조금 이제 검토됐다라는 거.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7월에 개정이 내용이 나올 건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뭐 전세 시장도 물론 소형 주택이 일반적이겠지만은요.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손봐야 될 거 뭐 그 1주택 주택수 제외라는 내용들이 보면 지금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네. 1주택자가 이제 집을 소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사면은 계속 사도 1주택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이건 사실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적극적으로 내용을 좀 손보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제한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가 살 때는 몇 채까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에게도 이걸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건 사실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것까지는 너무 욕심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들 좀 보완하는 정책들을 또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화면에 보이진 않았지만 연필로 열심히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또 사회를 볼 땐 정리를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언론의 부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공포의 피해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언론에서 이번 정책이 뭐 모순이도 많고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방향성을 봐라. 그 방향성이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다. 예전에 뭐 그 세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절대로 우리가 진작시킬 수 있는 수요 진작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지 않겠다 했지만은 그렇죠. 이번은 이제 그런 진작에 대한 완전히 반전됐죠. 반전된 네. 부분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네. 만들었고,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뭐 비과세 특례라든지 뭐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미미하지만은 네. 바꿀 수 있고, 소형주택도 뭐 네. 관련된 부분, 주택 수에 대한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조금은 보완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방향성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래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월요일날 그 방송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 실행이 어렵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거. 근데 조금 가능성이 희박한 거, 확실히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시행령하고 법 발의한 거랑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구분해서 이제 그렇죠.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확실한 거는 그거, 예를 들어 시행령이 바뀐다.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조금은 방향성을 그 정책의 방향성을 내 투자의 여건에 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가시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안전진단에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없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이제 결정이 저는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좀 개인에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을 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미비한 게 많기 때문에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걸 말씀을 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그 예. 행안부에 전화를 계속했었어요. 취득세 이거 예. 궁금해가지고 예. 확인하려고. 근데 전화 통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정책 나오고 하면은 피곤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거기에 담당하는 이 중앙부처 밑에 이제 광역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도 전화하고요, 네. 광역지자체도 전화하고요, 네네. 민원도 다 전화하고 하니까. 하니까는 아마 뭐 팔아야겠죠. 예, 네. 그거를 다 받으면 일 처리가 안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좀 여유일 때 선택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전화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며칠 일부러 지나서 그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진짜 일부러 며칠 지나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쵸. 답답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뭐 행안부 차관이 또 직접 그날 토론회 때도 직접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갖다가 좀 적절하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 위한 보완책을 분명히 내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준공후 미분양, 지방에서 준공후 미분양을 사면은 주택을 100채를 사도 1주택이거든요. 그렇죠. 1주택의 경우에 1주택이고 그거를 추가로 추가적으로 살 때, 때는 네. 뭐 그 추가적으로 산 거는 일반 세율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건요, 100채가 있어도 내 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은 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좀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 네.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있죠.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네. 김태호님께서 뭐라고 네네. 말씀하셨냐면은 전체적인 방향은 총선과 총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방향이 이제 결정될 거라서 네. 총선으로 이제 방향이 좀 결정이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주느냐, 그렇죠. 악셀레이터를 조금 더 밟고 가도 되니까 고속도로에서 40km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밟을 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느냐, 이게 이제 총선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 그 내용들이 보면은 굉장히 총선을 타깃으로 하고 타겟이 크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진단 통과를 안전진단 없애겠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서울의 상당수의 그 노후 주거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들이 타겟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뭐 일기 신도시 당연히 포함이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 야당에서도 되게 굉장히 반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걸 반발하다가 뭐 예를 들면 17대, 18대 총선인가에서 한번 되게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였을 네. 텐데 그때 뉴타운 이슈가 터지면서 뉴타운으로 몰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쵸. 총선에서 네. 그때 승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물론 네.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기시감이 있을 겁니다. 야당에서. 그래서 아주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저도 예전 방송에서 이번 주 월요일 방송 그 얘기를 했는데 조금 발인만 되는 거는 다 총선 이전이에요. 왜냐면 확정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총선 전 4월 달에 딱 타겟을 해놓고 그다음에 뭐 이제 조금 불안하거나 어려운 것들은 또 총선 이후로 또 미뤄놓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사실은 뭐 정책이라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를 우리가 방향성을 보고 실제로 빨리 될 것과 되지 않을 거를 그런 뭐 법 개정이냐 시행령이냐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그렇죠. 보는 것도 맞습니다. 좋은 방법과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파장은 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보완도 하긴 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이제 크게는 요약을 네,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도를 바라보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이슈가 있습니다. 네. 전세입니다. 그렇죠. 예, 네. 전세입니다. 근데 지금 또 시장의 통계를 보니까 전세가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올라가는 속도가 한 50km, 60km였다면은 지금은 한 40km? 네. 조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네, 네, 네. 아, 이게 브레이크를 나중에 0으로 밟히게 되는 순간이 되지 않느냐. 아, 네.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 전세 시장은 네. 향후에 어떻게 또 방향성이 잡힐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전세 가격이 내려갔던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라는 건 굉장히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사실 수급에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지역의 어떤 물량이 많이 풀리는 시점에 됐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만큼 집이 많이 풀리니까. 네. 뭐 새 집이 풀리는데 내가 굳이 연식 있는 낡은 집으로 안 가고 새 집에 조금만 더 전세 금액을 내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수요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약간 인근에 있는 좀 노후 주택들이 약간 연식 있는 뭐 기축들이 조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또 새 집에 또 너무 물량이 많다고 하면 우르르 한꺼번에 동시에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전세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지역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물량이 많이 풀리는 지역이나. 근데 사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크게 추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 늘 계속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아도 올랐다가 좀 들어올랐다가 올랐다 들어올랐다 이런 흐름은 있지만 결국은 전세는 계속 안정적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값에 그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 리스크가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전세가 기존에 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해서 기존 2021년도에 찍었던 고점 수준까지 빠르게 가기를 바란다. 이건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분히 계속 꾸준하게 안정적인 상승은 할 것이다. 다만 우리 아까 방송 전에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그 전세에 관한 DSR 네, 그 얘기 DSR. 하시려고 지금 하시죠? 아, 네. 지금 아닌가요? 누가 최정희님께서 아, 네네. 채팅을 올리셨다 지우셨어. 아, 그래요? 네, 그 비슷한 얘기를. 아, 예. 네, 그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이 맞는 거죠? 뭐 언제든 예, 네네. 우리는 뭐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야 네네. 되니까. 그래서 네, 아마 예. 이제 오늘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규제가 뭐 제가 그 전에 대표님과 방송에도 말씀드렸었고 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출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쪽은 분명히 쫄 거다. 그래서 그게 뭐 스트레스 DSR 이런 것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전세에도 그걸 적용하려는 지금 약간 얘기가 나와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건 사실은 이제 서민들이 그 주거에 대한 안정을 꾀하기 위한 어떤 방식인데 거기에까지 이게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임차인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기존에 살던 환경과는 굉장히 다른 환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건 다시 말하면 매매 가격에도 부담을 분명히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식으로 나오는지는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봐야 그 내용은 좀 봐야 돼. 그런 어떤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걱정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2022년도에 이제 가을 9월 들어오면서 전세 자금 대출 이제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 굉장히 사실은 전세가 확 갑자기 엄청났죠. 냉각이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 다음 해까지 이 전세 이슈 때문에 매매가까지 같이 얼어붙는 약간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쉽게 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런 거예요. 본질이 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전세는 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민들이 나 지금 좋은 데 살고 싶어. 맞아요. 근데 갭 투자자를 잡는다고 전세를 막거나 지금은 또 다른 양상이죠. 지금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죠. 커지니까는 네. 이것도 DSR에서 예외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죠. 아니고 네. 그냥 그런 방향을 연내에 논의해서 계획은 하고 있다. 근데 검토하고 사실은 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다. 그럼 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어렵고 그리고 임차인들이 집을 살려고 하면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못 빌리게 하면요 이거는 반발이 진짜 큰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했 오늘 이제 이슈가 되었던 조금 전세 네. 자금에 대한 DSR 적용은 너무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작년에도 네.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쵸.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파장이 클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네. 쉽게 할 수가 없었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아, 그럼 저는 좀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뭐냐면은 그 전세 사기 이슈가 조금 커졌었잖아요. 네, 네. 그 전세 사기가 커졌다고 전세를 없앤대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불 저기 하겠다고 다 집을 태우는 뭐 네. 뭐라고 하죠? 그런 약간 네. 양상과 비슷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전세제도 없앤다고 그때 원효 장관이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네. 이게 그냥 없앤다고 없애지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있어 왔던 것이고 네. 사실은 임대인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어쩌면 더 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분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한다거나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전세 사기 문제를 없애겠다고 했던 게 전세 보증보험 강화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오히려 또 시장에서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서 그쵸. 시장에 오히려 이 어떤 정상적인 시세가 안 찍히는 교란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타고 가는 게 맞는 것인데 그쵸. 뭐 어떤 것을 좀 잘 그 균형을 찾아가겠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좀 무리한 어떤 걸 가하게 되면 그 균형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책을 좀 추진하시는 분들이 좀 잘 판단하시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오늘 좀 이슈가 있는 게 네, 있었지만은 전세의 둔화 양상들이 막 급격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네.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사실은 급등과 급락이 난 있었던 이유가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급등은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그 3법. 임대차 3법. 네. 2020년 7월 30일 날 딱 되니까는 급등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올랐고요. 그리고 2중, 3중 가격이 생긴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원인으로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가 자이언트 스텝이 밟으면서 월세 수요로 좀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급격하게 그러니까는 인상.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너무 빠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뭔가 극단적인 순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책이든 뭐 이런 경제 환경이든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빠졌기 맞아요. 때문에 네. 다시 탄성력 있는 가격은 탄성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그쪽으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리고 정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 생각.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빠졌던 것들이 정상화의 그 이런 보이지 않는 선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저도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랑 동일한 생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전세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역전세는 상반기에 역전세가 예전처럼 이슈가 되진 않지만은 아직까지 역전세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예, 조금 그것이 이제 줄어드는 양상이 계속 세지고 있다. 이제 그렇죠. 그걸로 이제 전세 시장을 또 정리하면 어느 될 것 같아요. 정도는 조금 이제 만약에 한 2024년 뭐 상반기에 네. 전세를 맞춰야 되시는 분들은 네. 하반기도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시 기존 시세로 그대로 한다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운 좋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은 내줘야 될 수 있다라는 걸 음. 분명히 감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사실 훨씬 더 좀 네. 대처를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상담한 분 중에서 그 집이 세 채 정도가 있으셨는데 집을 한 채를 또 더 살려고 했어요. 아, 근데 뭐 네. 취득세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올 8월에 그 전세를 두 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현금이 있는데 더 살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돈이 필요한 돈이 최소 한 1억 5천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왜냐하면은 한 개를 더 샀는데 이걸 못 막으면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그럼 또 네. 집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전세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나는 그냥 넉넉고 있으면서 그럼 집 뭐 어떻게 내 마음대로 더 사고 뭐 이렇게 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기 형편에 맞게 맞습니다. 좀 잘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필요하시면은 저도 저지만 우리 또 유선영 대표님께서도 상담도 잘 해주시니까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다리 경제 TV입니다. 감사합니다. 깨알 좋은 거를 이렇게 감사드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얘기까지 했는데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전세 얘기도 했고 매매 얘기도 했고 정책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2024년도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도 되는 아파트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네.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어디가 있을까요? 뭐 지금 이게 보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시장의 시기상의 가격이 좀 둔화되어 있거나 그렇죠. 그런 데가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지역이나 물건들이 뭐 어디에 좀 포집이 되어 있는지 일단은 살짝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시세의 흐름에서 한번 뭐 우리가 좀 접근해봤을 때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 가격의 그러니까 어떤 급격한 낙폭이 컸던 부분 때문에 사실 매가가 많이 내려갔던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성북구라든가 네. 뭐 관악구라든가 제가 볼 때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와 매매 갭이 굉장히 적었던 지역들이거든요. 네. 작은 갭으로 살 수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격차가 갑자기 급격하게 벌어지게 되고 전세를 많이 반환해줘야 되면서 매가가 많이 끌려 내려와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전세가 꾸준하게 회복을 해주면서 약간 매매 가격을 이제는 다시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는 줄었는데 시세는 아직 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지역을 선택하시게 되면 물론 더 좋은 지역들이 있죠. 강남 3구를 들어가신다면 말이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상대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좀 적으면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가고 싶고 확실한 어떤 손실 없는 수익을 거두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그런 지역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성북 관악 이런 데를 그렇죠. 좀 얘기를 하신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좀 흐름을 더 타야 되긴 하지만 노원구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일 수 있어서 제가 말을 좀 끊어도 되겠습니다. 어. 나 진짜 네. 노원요 네, 네.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 진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석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죠. 네. 저는 노원에 몇몇 물건을 보면은 설레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저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타이밍상으로 물건들, 그런 거죠. 타이밍상으로 네. 사실 정책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노원 쪽이 저는 너무 매력적인 물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거 그냥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원에도 상당히 많은 노후 주택들이 많이 이제 노후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장기간 재건축이라는 이슈를 좀 담아서 가고 싶다 이러면은 어쨌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길게 잡고 가시는 게 맞고요. 물론 노원이나 이제 도봉구 쪽에도 뭐 창동 네. 일대라든가 보면은 호재가 분명히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도 시세가 너무 착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략해 보실 만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책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번 정책이 나온 거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사실은 그 부분을 피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갔고 거기서 자기 임기 내에 무조건 착공하겠다.
하나는 무조건 착공을 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발언했고 국토부 장관도 그 말을 또 받아서 똑같이 얘기했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일을 하는 옆에 이제 공무원들이나 분들이 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는 있다. 특히나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 없이 갈 수 있는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 내용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당길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그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일기 신도시 지금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타이밍상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맞아요. 분당이나 일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분당이 제일 인기가 있고 일산은 상대적인 저평가 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대지지분요. 도시다 보니까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 외 지역들도 선도지구가 하나씩 나올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촌, 삼본, 중동 그리고 이제 거기와 더불어서 이번에 그 법 개정 없이 또 할 수 있는 수혜지가 뭐냐면 재개발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한 부분이 좀 아예 없애는 건 아니죠.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 네. 것인데 이게 법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게 이제 재개발이라고 저는 보고요. 안전진단 없어도 노후도로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시행령으로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3분의 1을 60% 그리고 제축지구 같은 경우는 50%까지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재개발 지역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좀 약간의 이제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거기와 더불어서 소형주택까지 연결시키면 좀 노후 주거지에 있는 소형주택들 빌라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매력이 있고 꼭 그렇지 네. 않더라도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뭐 모아지려고 하는 네. 재개발 흐름이 좀 뭐 동에서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어떤 곳 중에서 입지가 괜찮거나 이런 곳들이라면 이런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지역들은 상급지는 아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만약에 내가 한 되면- 100억이 있는데 네. 100억이 있는데 되면 가야죠. 노원으로 간다? 네. 그거는 아닙니다. 아, 예. 되면은 무조건 가시는 상급지로 겁니다. 가는 게 좋아요. 지금요 강남도요 네. 가격이 괜찮아요. 네. 네, 괜찮은 곳이 많이 생기기 있습니다. 시작했죠. 네. 예. 지금 네 제가 볼 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냥 살짝 얘기를 드리고 싶다면 우리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예, 우리한테만. 아니 이제 네. 물론 지금 뭐 개포 쪽도 물량 들어오고 하면서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반포와 접근성 좋은 이제 잠원 이런 지역들도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내가 좀 메인급지로 빨리 이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잠원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도 메인으로 치는 자리는 아니기는 하지만 네. 한강변이라든가 인프라를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한 물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비쌉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리고 네. 우리끼리만 얘기니까 다른 사람들 알려주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뭐 좀 강남을 들어가실 분들은요, 네.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냐면 뭐 이게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또 회복할 때 먼저 움직이는 지역이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고 또 거기에 내가 거주까지 같이 고려하실 수 있다면 네. 그 내가 그 환경과 인프라를 다 누리게 되면서 이제 약간 눈도 약간 더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 당연히 하셔야 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들이 뭐 인구가 줄어들고 수요가 이제 좀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지만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시골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작은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요가 공급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서울이나 강남이나 반포나 한강은요. 수요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지역들은 뭐 대변하는 게 가격이죠. 가격이 그만큼 가격으로 산다는 거는 그렇죠.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집을 볼 때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뭔지를 확인하고 좀 가는 게 좀 중요한 생각인데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잠원이 그런 지역이죠. 왜냐면 틈새니까. 상대적으로 틈새인 상대적으로, 거죠. 예, 네, 틈새인 틈새죠. 거죠. 뭐 제일 좋으면 압구정 가시는 거고요. 네. 저는 압구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압구정이 최고죠. 그러니까는 네. 그 이게 반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포에 있는 아리팍이나 원베일리냐 비싸잖아요. 뭐 그렇죠. 30평이 뭐 지금 40억이 넘는다고? 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일 수 맞습니다. 있는데 네. 구축인데
압구정은 그 정도 가격과 유사하게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신축과 구축의 차이예요. 그게 신축이 되면은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가치로 판도라의 상자가 네,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저번에 유선영 대표님이 예전에 강의하셨을 때 그 얘기하셨는데 그 한강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예, 그 강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한강을 주목하라.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2024년도 투자에도 괜찮은데요. 한강 쪽은 다 괜찮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한강변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최고의 이제 수요지죠, 어떻게 네, 보면은.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우리가 한번 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서로 연혜진님하고 인사하고 계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지우셨거든요. 오늘 그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네네. DSR. 그래서 예. 우리가 얘기하고 있을 때 딱 그때 네. 내용을 주셨던 거였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이거 고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인동선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동선이 익숙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정원님도 인사 주시고. 그리고 연혜진님, 예, 그 한옥훈님께서 7월에 만기가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각오하고 계시다고. 예, 각오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옥훈님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신가요? 보증금을 일부 돌려드릴 수 있는 각오를 한다고 하는데 뭐 돌려줄 때도 있고 또 더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런 각오 가지는 게 좀 필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연혜진님도 8월 만기라고. 연혜진님께서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8월 만기가 있는데요.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땐 가격 반등이 어찌 될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적어주셨네요. 네. 네. 집이 어느 쪽이냐 경기 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시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예,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들이 호재는 있어요. 네네. 교통 호재들이 좀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는데요. 네, 안양 그때? 쪽입니다. 예. 매도 좀 기다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매도하시는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네. 지금 안양 같은 경우도 이제 평촌 쪽이시라면 만약에 네.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가격 반등은 사실은 뭐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올해의 초보나 그렇죠. 작년 말보다는 지금보다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혜진님 매도하기 전에 한번 뭐 저든 아니면 우리 유선영 대표님들 찾아오시면은 좀 그 매도 전략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뭐 필요성이 없다면은 그렇죠.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네. 좋을 거라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스마트 미디어 TV님께서 유성 대표 화이팅입니다. 팬이랐다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몽키 디 루피님께서 비슷한 가격이면 한강변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학군 지하철보다 지역하고 물건별로 다 다를 것 다 같은데.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강에도 네. 완전 세대수가 작은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괜찮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이제 뭐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한강에도 급지가 있다 뭐 이런 거 급지. 네 한강에도 이제 서열이 있다 뭐 급지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뭐 그래도 한강변 자체의 가치는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한강변이 아닌 것보다는 비싸죠. 근데 이게 학군과 지하철하고 얘기를 같이 붙여서 본다면은 학군 지하철이 어떤 역세권이거나 좋은 학군이 있는 곳들은 전세 가격이 좀 힘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강변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집의 가치가 입지와 뭐랄까 우리가 누리는 거에 대한 가치잖아요. 한강을 보고 즐기고 거기를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가치다 보니까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고요. 학군이나 지하철이라는 건 내가 실제적인 실용적인 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이나 지하철과 접근이 좋은 것들은 좀 더 실용적인. 네, 예. 그래서 전세 가격에 대한 힘이 좋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실용적인 물건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입지 가치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어떤 그런 입지의 힘이 좋은 지역들이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를 지역별로 조금 선별해서 보시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 힘든 게 이렇게 예를 들어 덕소 같은 경우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덕소는 한강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광진구의 자양동 같은 경우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도 있지만은 뒤로 가면 안 보이는 데도 있거든요. 예, 뭐 현대 아파트라든지 뭐 네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은 사실은 이걸 비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지역별과 급지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키워드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데는 학군이 좋고 어떤 데는 지하철이 좋고 어떤 데는 한강변이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역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뭐 얘기를 해보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단서가 있었네. 비슷한 가격이면 아, 비슷한 가격? 비슷한 가격이라면은 그럼 그 비슷한 가격일 수밖에 없는 한강변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지역마다 다른데 만약에 네. 혹시 네. 이 비슷한 가격에 대표님이면 어디를 사실 것 같아요? 한강이 보이는데 학군이 조금 부족한 지역. 그런데 한강은 보이지 않지만은 학군과 지하철이 좀 좋은 지역. 그러니까 어디를 할 것 이제 같아요? 이 취향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비슷한 가격이면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대 규모가 작은 아파트라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그냥 똑같은 가격을 놓고 한강변과 학군, 지하철을 본다면 저는 한강변을 좀 더 저도 한강변 선택할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저도 한강변입니다. 심플하게 예, 말씀드리면 한강변이 사실은 희소성이 있고 한강변이 그 사실 위치를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한강 물을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네. 이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똑같은 단지에 지하철이 옆에 있는 있으면은 곳과, 네. 지하철 옆에 있으면은 그 지하철이 그 단지 전체를 유사하게 좀 움직이거든요. 근데 한강은요 같은 단지에서 그렇죠.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에서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천차만별이에요. 나죠. 예, 네. 그래서- 한강변, 예. 뭐 호수 뷰 예. 나오는 뭐 그런 곳들이 다 아파트들 보면은요, 그 뷰가 나온 곳과 아닌 곳이 작게는 뭐 5천에서 네. 1억 이상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훨씬 더 나는 데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는 예. 것도 이제 예. 외가가 예. 얼마인지 따라서 그렇죠. 다르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그 주거의 만족도가 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군이라는 것도 뭐 얘기가 자꾸 길어지긴 하는데 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학군의 매력도가 저는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도 또 살아남을 학군만 조금 살아나는데 수요는 좀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좀 심각하죠. 예, 네. 감소가. 좋습니다. 예, 일단은 네.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하고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번 네. 드리도록. 벌써 마지막 질문 드렸네요.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매매 수요가 좀 약세라고들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좀 약세가 일어난 건 맞고요. 거래량을 볼 때와 가격을 볼 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스트레스 DSR이 2월 말에 또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6월 달엔 더 강화되고. 네. 그리고 막 건설업들 뭐 태형 사태도 있고 지금 뭐 그다음에 뭐 대출 건설업 그다음에 매매 상황 다 안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은데 2024년도가 뭐 거꾸로는 뭐 좋은 것도 있잖아요. 뭐 금리의 피벗들 그렇죠. 이제 완화가 금리가 네. 내려가는 것도 있고 네. 뭐 지금 복잡해서 어떤 길과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한 가이드, 시장에 대한 전망들 2024년도 마지막으로 한번 네,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지금 가장 움직이는 큰 힘, 네. 을 우리는 좀 우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어떤 그 가장 큰 에너지, 그게 무엇이냐가 일단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라는 부분이 부동산과 어떨 땐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PF 대출 부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 지금 뭐 태형 사태도 제가 볼 때는 잘 풀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 이번에 통방 기자간담회에 이제 하는 총재 얘기를 제가 워딩을 다 읽어봤는데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태형 사태라든가 PF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충분히 지금 정책 당국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잘 풀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시장에 아주 크게 문제를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공급 대책도 그런 부분에서 또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잘 풀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출 문제는 제가 뭐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제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대표님하고도 할 때도 말씀드려왔지만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좀 굉장히 국민당국에서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계속 좋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어떤 상대적인 어떤 어디는 좋고 어디는 푸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이제 그 신생의 특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풀어주는 또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좀 약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대출을 좋아가고 그리고 지금 필요하신 분들에게 서민들에게는 조금 더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는 그러한 지금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완전히 깨거나 뒤집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뭐가 우리 시장에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공급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이 우리 전세 시장도 그렇고 매매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지금처럼 공급이 줄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한 여태까지의 기간을 다 통틀어 보더라도 입주 물량 그리고 착공 물량 그리고 인허가 물량까지 다 너무 심각하게 줄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3기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뭐 빠르게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빠르게 하더라도 이걸 뭐 무조건 갑자기 지금 가서 집을 지을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빵이 그래서, 아니니까. 네, 빵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착공이 되는 게 본격적인 착공이 2027년, 28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이제 LH에서 하는 것들 일부 소규모들이 입주를 하겠지만 크게 의미 있는 물량들이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물량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고 거기다 더해서 지금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주택들이 늘어나고 공실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공급 물량 자체가 준 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네. 낡은 집들,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 집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20년 주택이 지금 거의 50% 넘어가고요. 네. 30년 주택도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주택으로 판단하고 있는 주택수에는 뭐 지하 이런 빌라들의 지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살 수 없는 집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공실인 곳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의 문제가 공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아마도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 지금의 시장이 약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니라고 놀라고 있는 이 부분은요. 저는 금리가 아니라 심리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네, 심리 시장이 이미 우리가 한번 놀랐던 시장이었고 또 지난 9월 10월 넘어오면서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금리 여건도 다시 바뀔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안전하게 될 때까지는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먼저 아까 선도하는 지역들 그리고 뭐 9억 이하 주택들 신생아 특례로 움직이는 지역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면 아마도 그 흐름들을 따라 움직이시는 이제는 좀 안전한가 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 단어로 하면 긍정적.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PF도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해결할 노력이 있다. 대출 같은 경우도 선택적 규제를 하면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좌시하진 않고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공급 문제가 제일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왜냐하면 지금은 입주, 착공, 인허가 물량이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물량의 부담들이 있는데 당장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집값을 또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금리가 아니다. 심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심리적으로 금리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조금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현재 상황의 공포를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크다라고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은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네. 정리 잘했죠? 저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포장을 예쁘게. 네,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급하게 돈을 속된 말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네. 왜냐면은 급하게 뭔가 돈을 쉽게 가져가려고 하면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저는 네. 자산은요 원리가 딱 한 개가 있는데 기다림, 시간을 기다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자산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뭐 오른다 내린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얘기도 좀 중요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추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좀 보면서 잘 대응해 나간다면은 그리고 너무 쉽게 단기적으로만 생각 안 한다면은 뭐 좀 자산들을 실수 없이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유소연 대표님의 매주 또 시황도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유소연 대표님 방송도 보시면서 또 유익들을 또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댓글들을 한번 또 읽어보면은 예. 함께 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네. 예쁘고 잘생겼대요. 잘생기고 이쁜 두 대표님 화이팅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옥란 님도 감사합니다. 뭐 네.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질문 남길 수 있으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또 마무리 발언할 때 한두 분 계시면은 말씀드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 좀 그쵸. 하고 싶은 얘기들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아, 네. 네. 왜요?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긴장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또 대표님이랑 한다는 생각에 또 긴장을 좀 한 것 같은데 뭐 일단 그 대표님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네. 또 우리 쿨TV 구독자와 또 사다리 경제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네, 네. 하실 말씀 또 있으신지.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네.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좋은 경험치가 쌓인 분들, 예를 들어서 2013년 이후에 집을 사시고 또 사고 또 팔고 하면서 자산을 많이 불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도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회피해가면서 하려다가 2020년, 21년도에 규제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노리다가 조금 낭패를 굉장히 당했죠. 낭패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고 내가 해왔던 성과들이 계속 좋았다 보니까 그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뭐 약간 그 뭐 1억 이하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수기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셨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 있죠. 어려움 네.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또 이제 20년 넘어가면서 18년, 19년 계속 하락이란 얘기에 이렇게 귀담고 있으시다가 20년도 지나서 다들 집 사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아 이건 아니구나 판단하고 뒤늦게 이제 함께 그 합류하셨던 분들 중에 고점에서 잡았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요. 네. 그런 분들 요즘 많이 뵙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상황들이 좀 제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을 했으실 거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항상 다 경험해 보지 못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좀 그 굉장히 시장에 좀 이상적인 시장, 좀 특이한 시장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마 앞으로의 투자의 방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방향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약간 거꾸로 시장을 지금 오를 때 사고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다시 시장을 나오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정말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또 만들어낼 겁니다. 올라갈 때 잡았고 내려갈 때 팔아서 이제 이게 다시 올라갈 때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을 완전히 떠나실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선택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라는 것도 사실 용기고요. 결단이고 또 실천이다 보니까 네. 항상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들이고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극한 상황이가 아니라면 잘 버텨내셔서 이 시장을 좀 잘 지나가시고 좋은 성과들을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뭐 실패하신 분도 있고 사실 실수하신 분도 있는데 실수를 좋은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서
다음을 딛고 일어나는 계단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유소연 대표님 바쁘신데 늘 이렇게 매달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아유, 무슨 말씀이야. 항상 불러주셔서 또 너무, 항상 이 네. 우리 쿨TV 분들은 너무나 가족적이고 이렇다 보니까요. 오면은 네. 너무 환영해주시고 반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도 뭐 이렇게 좀 방송에 또 나오셔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면 또 좋고 하니까는 또 저희 둘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있으면은 또 여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또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또 질문도 해주시고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 쿨TV 사다리 경제 예. 유선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